지금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대비 출제 경향 분석 조선 후기 출제 경향 51회에서 56회 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제 그 맨 첫 부분에서 알아둘 것이 이제 제도의 개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군사 제도 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앙군은 이제 5군형 뭐 훈련도감을 비롯한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에 의해서 수치제도의 개혁이 있죠. 거기서 영조 때 있었던 군역의 개혁인 이제 균역법이라든지, 자, 그 외에 이제 그 개별 왕들의 업적을 보면은 뭐 숙종 같은 경우는 뭐 업적이라기보다는 뭐 환국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죠. 붕당 정치의 심화, 그 다음에 이제 영조의 업적, 뭐 탕평책과 관련돼서 탕평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또 뭐 여기 다시 한번 나오지만 뭐 균역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조의 업적, 정조는 많이 있죠. 뭐 규장각, 초계문신제, 화성건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조 이후에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죠. 특히 이제 순조가 즉위하자마자 이제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여기 신해 천주교 박해는 이제 정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1791년 신해 통공생 하시면 되고, 신유 박해가 좀 유명하죠. 여기 12번에 나오지만 신유 천주교 박해. 그 다음에 세동충이 되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이 밀란, 홍경래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진주 밀란이 있죠. 최근에는 진주 밀란이 좀 많이 나오네요. 진주 밀란도 많이 나오죠. 유기춘, 백낙신. 그 다음에 꼭 같이 나오는 게 박규수, 삼정 이정청 설치건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이제 외교와 관련돼서 이제 좀 물어보는 게 있죠. 특히 일본 같은 게 이제 통신사, 이거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경제상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상, 뭐 사회랑 같이 또 곁들여서 하고요. 이거는 뭐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조선 후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골고루 발달이 됐다.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신해 통공, 정조 때 있었던 자유상업 발전을 일으킨,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단 정권을 폐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학 부분 많이 나오죠. 박제가, 중상적 실학자, 북학파, 홍대용, 박지원 등등등등. 중농적에서는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에 관련돼서는 이제 건축과 관련돼서는 이제 조선 후기에 2층 이상 중층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그런 그 사원 건축물 양식이 있죠. 법주다 팔상전, 뭐 화엄사, 각항전이라든지, 김제, 금산사, 미륵전,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진경산수와 인왕지색도하고 금강전도, 윤복, 김홍도. 그 다음에 이제 김정희가 미술과 함께 또 글씨체, 또 금석학 이런 거 알려줘서 많이 물어보죠. 그림 세한도, 그 다음에 금석 과한로,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대동여지도, 또 정상기의 동국지도, 축척 개념을 사용했었죠. 자, 이런 거 등등을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55에 22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오늘은 5군형 중 가장 먼저 설치된 게, 자, 조선 후기, 이제 외란과 이제 후금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5군형이 이제 계속 나오죠. 맨 처음 나온 것이 이제 훈련도감인데, 임진 애란 중인 1593년에 설치돼서 포수, 사수, 살수, 총, 활, 창, 이 3수명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후금과의 그런 항쟁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나오죠. 그 이전에 이제 이괄의 난이 있어서 도성방위가 필요해서 어영청, 그 다음에 수도의 북쪽 총용청, 수도의 남쪽 남한산성 쪽
수어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궐방위를 하는 금이영이 이제 숙종 때 1682년 설치됨으로써 완성이 되죠. 자, 여기 보면 수원화성에 외형을 하나 뒀다. 화성 그러면 정조를 생각하고 정조 때 친위부대 하나 뒀었죠. 장영영.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한 것은 이건 고려 2군 6위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응양군이 되고요. 용호보다 응양군이 더 상위에 있어서 응양군의 대장인 상장군이 응양군 상장군이 무반의 우두머리 반주가 되는 것이죠. 후금의 침입에 대고 상설되었다. 뭐 총용청, 수호청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거는 신식군대의 별기군이 되겠죠. 개항 이후에 설치된 군대가 되겠습니다. 2번, 54, 25번 밑줄근 방책에 해당하는 거. 국왕께서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멸하라. 이게 바로 균역법이죠. 정조 26년인 1750년에 이제 제정이 됐죠.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으니까 재정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게 나오죠. 여기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부유한 양민들에게 선무 군감포를 징수한다. 감투 씌워주고 군포 걷고. 그 다음에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씩 걷고, 그 다음에 염, 선세 등을 걷게 되죠. 자, 정답은 쉽게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풍령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관세하였다. 이건 이제 세종 때 마련된 연분 구등법이 되겠죠. 공법이라고 그러죠. 이건 조선 전기의 전세 제도가 되겠고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이건 이제 고구려에서 시행된 거죠.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의 건의로 시행이 됐죠. 춘대, 추나, 봄에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갖게 한다. 수신전, 휴량전, 관리들이 이제 그 죽으면 조선 초기에 이제 과전법이라고 해가지고 부인 미망인과 유가족들 문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원래는 과전은 세습이 안 되는데 수신전, 휴량전 명목 등으로 세습이 됐었어요. 그런데 세조 때 1466년, 세조 11년 때 직전법을 제정하면서 즉 현직 권력에만 주고 수신전, 휴량전으로 세습되는 것도 같이 폐지해 버렸습니다. 자,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2보. 이건 고려시대의 그러한 사회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줄근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는 것은 명령은 이 왕과 왕빈 2년 왕후, 2년 왕후 장희빈. 그러면 숙종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숙종하면 환국이 많이 나오죠. 여러 차례 환국 등. 이거는 암이 되겠고, 밝은 거에는 이제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확대 시행했다. 1708년 평안도 환경들은 제외되니까 인류지역으로 대동법이 완성이 된 이 숙종과 관련된 것을 찾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죠. 수도 방어를 위한 금이영의 숙종 때 완성이 돼서 오군영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을 1485년 발표한 사람은 조선 성종이 되겠고요.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 아라사라, 러시아 정벌이죠. 이게 조총부대를 파견한 사람은 북벌을 준비했던 효종이죠. 북벌 군대가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1654년, 1658년 변급 신유 등을 파견해서 물리쳤죠. 균역법 시행, 이거는 뭐 아까도 나왔지만 영조 1750년. 자, 유능한 윤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37세기에 당하가는 국왕이 직접 재교육하는 제도 초계문신제, 정조, 규장과하고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숙종은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백두산 정계비,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712년. 다음 4번 밑줄근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이 왕이 농경을 참여하기 위해 세손과 더불어 세손까지 본 사람 거의 드물죠. 조선에서 세손 본 사람이 아마 영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경 친잠을 거행하고 그는 균역법을 제정하여 영조 균역법 자주 나오죠. 예, 균역을 부담을 줄였다. 자 보도록 하죠. 영조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균역법하고 또 하나가 탕평비죠. 탕평책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거. 성경간에다가 앞에다가 탕평비를 건립을 했었죠. 1742년 영조 28년에 탕평비를 건립을 했죠. 근데 이제 영조의 그 탕평책은 이제 타협적인 인물이죠. 예. 자, 그럼 나머지 보죠. 경국대종 완성 아까 나왔었죠. 성종 때 1485년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축소한 즉 그 민간 상인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금난정권을 폐지한 것이죠. 유기전을 제외한 이러한 조치를 신해통공이라고 하는데 1791년 정조죠. 전세를 1회 1열당 4에서 6도로 고정하는 영원히 고정했다. 영정법 인조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군관과 중앙관서의 공로비 그러니까 산업비가 아니라 공로비가 되죠. 6만령을 순조 1년인 1801년 신유년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번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왕은 늘 양역의 폐단을 염려하여 군포 한 피를 감하고 균형을 설치하여 이거 뭐 균역법이죠. 그러면 뭐 영조의 업적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영조의 업적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건설 쪽 분야가 있어요. 이게 한능검에는 좀 자주 나오는데 정조에게 화성건설이 있다면 영조에게는 청계천 준설 청계천이 넘치는 걸 막는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천사를 설인설화해서 홍수에 대비했습니다. 이 청계천 준설 작업은 화성건설과 유사하게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임금을 줬어요. 일자리 창출도 같이 했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대외 관계를 정리한 동문희고를 간행한 사람은 이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 때 여러 가지 편찬 작업이 많이 있었어요. 영조도 있긴 한데 영조는 동국 문헌비고 요걸 좀 꼭 알아두시고요. 뭐 무언록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영조랑 정조랑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 상정소를 두어 전분융독법 아까 연분구동법 나왔었죠. 풍경에 따라서 이제 그 수치하는 그 양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종은 또 6개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공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세종 때 마련이 되었죠. 1444년.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연분구등법, 전분융등법. 이건 세종대왕이 되겠습니다. 청영청과 수어청을 창설하여 도성을 방어했다. 인조 때 후구 및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청영청 북쪽, 경기도 북쪽, 수어청 남쪽, 남한산성 방어.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삼정이정청. 이거 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뭐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안 나오는 시험이. 이거는 이제 철종 때 전국적인 밀란이 있었죠. 세조 정치 최대의 밀란, 진주 밀란, 임술 농민 분기 때 진주 밀란과 관련돼서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효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다 해결을 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주합루 이게 그 규장각이 있는 것이죠. 창덕궁 후원에 문체반정 이제 정조가 이제 그 순정 고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당시 새로운 문체 이런 것을 거부를 하고 탕평책 영조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는 완론탕편 타협적인 인물을 한다면 정조는 각 붕당은 자기 색을 분명히 하라는 준론탕평 쪽으로 나왔습니다. 무예 병와 관련된 거 백동식에서 무예 도보통지 신해통공가 나왔었죠. 유기전을 위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 폐지 아버지 사도세자가 이모화변에 그런 디주에서 죽는 거 홍제 정조의 호조
홍제전서라는 문집이 있죠. 수원화성 등등등등. 자, 그러면은 이제 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예, 바로 친위부대 장영영 설치가 있죠. 그래서 도송에 내영, 화성에도 외영 이런 걸 설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법전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조는 대전 통편이고요. 영조는 속대전,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부를 추진한 거 아까 효종, 아까 나선정보라고도 관련 있었죠. 경국대전 완성 이건 뭐 선지에 꼭 양념으로 따라다니죠. 성종, 백두산 정계비 아까 숙종이라고 그랬었죠. 예, 금이영 할 때 나왔죠 문제. 예, 1682년 균역법 뭐 이건 꼭 나오죠 선지로. 영조 정답 2번. 7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내각 인력은 뭐뭐에 있었던 일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정조의 명예에 설치된 왕실 도서관 바로 규장각이 되겠죠. 예. 학술 및 정책 자문기관인데 학술 기능에다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능.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집현전 그리고 홍문관의 어떤 학술적 그런 기능 플러스 정책 뒷받침 뭐 이런 기능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 규장각도 좀 문제가 돼서 갑신정변 때는 정치에 나서는 건 안 좋은 것이죠. 국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규장각과 같이 맞물리는 게 초계 문진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37세 이하 당하관 중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서 초계 문진제를 국왕이 주관하게 해서 규장각에 국왕이 직접 제교시켰죠. 을묘 외변을 계기로 1555년 명종 때 상설화된 것은 비변사죠. 말 그대로 변란을 대비한다. 국방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리고 임시적인 건데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고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점차 정무적인 것까지 하게 되죠. 은대 후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비서실이라는 승정원이고요. 오품이야 관리 임명의 서경권 동의라는 절차죠. 이거는 이제 대간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조선시대는 양사라고 해서 감찰 기능이 본질적인 사원부, 간쟁 기능, 사관원 이 양사가 이 기능을 했었죠. 서경 외에도 간쟁, 봉박, 대사성을 중심으로 죄조, 직강 등의 간주를 둔 것은 대사성은 바로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바로 뭐 총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날 시기를 연필해서 볼게 고른 것은 진산의 윤지충은 신주를 불사르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유망한 이제 진산 사건인데 유교 윤리에 어긋나는 건데 이게 왜 그랬느냐? 제사를 안 지내는 천주교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조금 큼지막한 박해는 정조 때 있었던 신해년 1791년이죠. 신해 박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조 즉위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순조 즉위한 다음에 정조가 죽은 뒤 1년 뒤인 이때 이제 신유 박해 좀 알아두시고요. 헌종이 즉위한 다음에 1839년에 기해 박해라는 게 있어요. 예. 신유 박해는 이제 많이 자주 나오죠. 뭐 정약용 뭐 형제 등 뭐 유배당하고 주문 뭐 주교 등 신부 등 처형당하고 이 기해 박해 때는 뭐 앙베아르, 샤스당, 모방 이런 프랑스 선교사가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846년에는 이제 병호 박해라 가지고 김대건 신부 솔매마을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이건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이죠. 마지막 최대의 박해인 병인 박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9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도의 우두머리는 홍이고 이름은 알 수 없으나 우군직 뭐 등등등등 선천부사 기사한 거겠다. 바로 홍경래의 난이죠. 순조 때 있었던 세도 정치학 배경 속에서 이 당시 서북 지역민들이 너무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죠. 그래서 평안도 쪽 정답은 4번이고요.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돼서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하는 이거 진주밀란이죠. 1862년 철종 때죠.
조병갑의 이 탐욕적인 정치, 탐학의 계기가 된 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 1단계인 이제 고부밀란의 원인이 된 것이죠.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거, 이거 이모군란이죠. 예. 당시 선해청을 당상이 이제 그 민씨 척족 세력들인데 이들과 일본 쌀 가져가고 막 너무 유출이 많이 되고 힘드니까 습격을 해버린 거죠. 99군데 남적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것도 역시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4단계의 2차 봉기와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821년 이때부터 그 평안도 일대 뭐 이거 홍경래는 아니죠. 예, 홍경래는 세도 정치의 배경 속에서 지역 차별, 서북 지역민 일어난 거죠. 청해 군대에서 진압이 되었다. 그거는 이제 이모군란과 이런 밀란은 아니지만 갑신정변도 청이 또 진압을 해줬죠. 2년 뒤. 척, 외양, 창이. 외놈과 양놈을 배척하면서 의를 드러낸다. 이거 동학 농민운동이죠. 선해창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이모군란. 박규수 안핵사. 진주밀란. 네. 아마 지겹도록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외워질 겁니다. 11번. 가와 나 사이시계 쓴 사실을 옳은 것은 평안감사가 어쩌고 저쩌고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홍경래는 아니죠. 예. 예. 1812년 11년 12월이지만 이제 죽은 것은 이제 곧 이듬해가 되겠죠. 뭐 몰라도 몰라야 돼요. 자, 박규수 나왔어요. 안엑스 박규수. 뭐 진주밀란이죠. 예. 그럼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정약종, 정약용의 형이죠. 희생이 된 신유박해, 그리고 정약용의 또 바로 또 위의 형 정약전 본인 등이 유배를 당하는 신유박해. 이게 1801년 순조 1년 때죠. 이건 순조 11, 12년이고 이거 해당 안 되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세도 정치라는 건 얼핏 알 텐데 동학을 언제 창시했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머지는 다 좀 중요한 사건들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흥선대원군 집권 실인데 병인박해 그 뒤죠. 그건 고종 때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1868년이에요. 이괄의 난, 이거 인조 때죠. 인조 반정공신, 이게 1624년이에요. 이인자의 난, 소론색도, 이거 영조 때죠. 1728년. 예. 당연히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정답은 최재우인데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배경이 이 세도 정치와 너무 살기 힘든 것이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철종 때 대략 186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경주에서 창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힘들지만 나머지를 제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 가식이 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서학은 반드시 큰 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를 따르는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승훈은 누구죠? 그 최초의 영세자죠.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람. 영조 때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동학은 어리석은 남자의 효하는 것이 최재우를 효사의 본보로 삼으십시오. 이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바로 고종이 집권하고 바로 직후예요. 1894년 혹세무민으로. 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약용이 이제 잘 모르더라도 신유년에 1801년에 이제 귀향을 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1791년에 신해 박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문제는 뭐 그거든 이거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유박해라는 건 거의 순조 즉위 바로 직후니까, 그리고 이건 고종이니까 여기서 묻는 문제는 대략 이것은 세도 정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도 정치가 정확히 말하면 순조가 즉위를 해서 철종이 죽는 요 시기 사이 요때 일어난 걸 찾으면 돼요. 세도 정치하면은 뭐 홍경래난, 진주밀란 이런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홍경래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멀어요. 자,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 공주로 이동할 정도. 이건 이제 이괄의 난이죠. 이괄의 난을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인조가 여기로 피난 가기도 했었어요. 오페르트 남영군 동맹. 이것도 똑같네요. 선지가. 이거 흥선대원군 때인 1868년 고종 5년. 교조 신호를 요구하는 3대 집회. 자, 교조 신호를 요구하는데 아직 최저유가 죽어야 이게 교조 신호 운동이 나오죠. 교조 그 종교를 상시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삼서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공주 3내 서울 보은 집회인데 잘 모르더라도 1892년에서 93년 동학농민운동 직전 요 2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인자의 난 아까 똑같죠. 선지도 나왔죠. 1728년 영조 4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아래옵니다. 진주 백성들의 별난. 이거 뭐 진주밀란이죠. 예. 자, 원하는 이 경상우병사 백낙신, 탐욕, 뭐 삼정의 문란 등등 특히 황공 문제가 심했죠. 그래서 뭐 했느냐? 뭐 삼정이 정천거리 뭐 뻔히 나오죠. 예. 정답은 4번이고 홍경래가 주대 봉기했다. 홍경래의 난 1811년 청군이 파병 또 나오네요. 두 개 됐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가 아니라 철종 때죠. 보구가민, 제폭구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폭정을 제거해서 백성을 구한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구호죠. 이거 하나 왜 반회세가 걸리는 거. 척, 외양, 창의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29번 밑줄근 사건에 대한 설명은 무슨 경상 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박규수를 아내소로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진주밀란이죠. 그럼 나오는 거 뻔한 거. 삼정이정청 설치거리. 청해인의 제안이다. 지겹네요. 이모 갑신 서북민 차별 홍경래의 난 남북접 똑같네요. 동학 2차 분기. 자 5번 좀 보죠. 함경도와 황해도의 방공령이 개항 이후 1889년 이때 선포가 돼서 지방간에 의해서요. 특히 이제 함경도 같은 경우는 조병식이죠. 조병갑이 아니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대외 관계죠. 모화간에 도착한, 자, 화라는 건 중화, 중국이 대국이죠. 이제 명청을 말하는데, 뭐 청은 이제 중화는 아니지만, 뭐, 여기로 온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병자호란 때 조모가 순전한 것을 예로 들었으나, 나란히 문제. 병자호란이면, 뭐, 이건 뭐, 당연히 이건 청밖에 없겠네요. 청에 대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4대가 될 수밖에 없죠. 군신관계. 자, 정동행성 이문소. 이거는 이제 원의 간섭기구죠. 원, 몽고라고 관련된 것이고, 별무반. 이거 여진족이죠. 윤관장군. 전기적으로 연행사. 청의 수도가 북경인데 옛날에 연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으로 보내는 사신을 연행사라고 합니다. 물론 명나라도, 맞아요. 명나라도 이제 북경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천사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명일 때는 같은 북경이지만 청나라는 연행사. 자, 한성의 동평관. 그래서 이게 우리 조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야인, 여진족은 숙소가 북평관. 중국 명청은 태평관. 일본은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동평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본 통신사 임진왜란후에 역시 일본이 되겠죠. 밑줄근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사절단이 부사로 일본에 다녀온 후 쓰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자, 원래 그 일본의 이제 그 도성은 교토죠. 천황이 있는 곳은. 근데 이제
뭐 가마쿠라 뭐 무로마치 이런 게 아닌 이상 에도는 오늘날 도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임진왜란 직후에 생긴 일본 막부 도쿠가 막부죠. 예.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통신사는 일본이 우리를 국빈으로 맞이해서 선진 문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예, 막부의 요청으로 문물을 전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암행하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것은 이번엔 거꾸로예요. 일본이 예전에는 우리가한테 배웠는데 이번에 거꾸로 개항형 우리가 배우러 가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 시찰단이라는 것이 개항 이후 1881년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냥 몰래 보냈어요. 해국도지 영안지량을 국내에 소개한 것은 이제 청나라가 이제 그 청 말기에 이제 열강에서 시달리면서 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죠. 그때 소개하는 책들이 와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그 통상 계열원자 개화파의 스승들이죠. 오경성, 역관 이 사람이 국내에 소개를 해서 서양 실정을 잘 알려주죠. 자신들의 제자인 김옥균, 박영의 등등등에게.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명이라든지 청이라든지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로 보내는 사신이 되겠습니다. 명청 등. 그 다음에 기계국에서 무기 체조 기술 수표가 들었다. 개항 이후 일본에는 조사집단을 보내고 청에도 보냈어요. 이게 바로 영선사가 되는데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서 무기 제조 기술 습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오는 거. 자, 이것은 기유약조. 기유약조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이제 광해군 1년인 1609년에 일본과 임진왜란 이후 다시 교역을 재개한 것인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무역의 중심지인 초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등등등등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하고 뭐 제한된 범위 내에 교육을 했다 이런 게 나오죠. 그건 이제 개해 약조인데 그렇다면 그럴 때는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 그래서 뭐 부산, 마산, 창원 요 세 군데가 나올 텐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외관 그 거류할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초량진 한 군데만 처음에 이제 두무포였는데 부산 여기서 이제 옮긴 다음에 여기서만 하게 했었죠. 잘 모르더라도 부산 이쪽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일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렇다면 통신사 아까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평관이라고 그러죠. 기억 니은 일본이 되겠고 하정 성조 동시다 이거는 이제 명청에 보내는 것이죠. 어연중을 서북 경영선을 임명하여 관문을 관장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간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연중은 이제 개화파 인물이죠. 그래서 이 간도에 관심을 갖고 이제 우리 주민들도 이쪽에 많이 모여 사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